아마존이 드디어 드론 배송을 시작합니다. 약 10년 전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처음 공개한 계획이 이제야 실현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아마존은 매출 둔화에 직면해 약 1만 명 규모의 정리해고를 단행합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핵심 사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적극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 현재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아마존이 다음 행보 어떻게 진행될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실리콘밸리 나오는 기술에 대한 얘기로 먼저 시작할까 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테크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주목할 만한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드론을 이용한 물품 배송을 올해 안에 시작하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드론 배송을 처음 발표한 지 거의 10년 만의 일입니다.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죠. 이런 드론 배송 프로그램의 이름은 프라임에어입니다. 여기 보시듯이 이 드론 한편에 이렇게 프라임에어라는 로고가 좀 찍혀 있습니다. 켈시 핸드릭스 프라임에어 드론 프로그램 선임 매니저는 CNBC와 인터뷰에서 배송용 드론 MK27-2를 공개를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캘리포니아주 록퍼드와 그리고 텍사스주의 칼리지 스테이션에서 배송을 이 드론을 통해서 배송을 시작한다라는 발표를 한 건데요. 보신 것처럼 이 드론의 직경은 약 5.5피트, 약 1.68m고요. 무게는 80파운드, 약 36.3kg입니다. 성인 여성의 키와 좀 비슷한 편이고 무게 5파운드, 2.5kg 정도 미만의 상자를 넣고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신발 상자 정도만한 사이즈의 상자를 이 드론의 뒷부분에 넣고 6개의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수직으로 이륙을 한 뒤에 육각형 모양의 몸체가 날개 역할을 해서 시속 약 50마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약 시속 80km죠. 킬로미터로 따지면 80km 정도 속도로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왕복 12km를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이 상자가 한 개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한 개를 배송을 하고 다시 돌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드론은 주행 안전성을 확보했다라는 게 지금 아마존 측의 설명이고요. 특수 포장으로 제품도 안전하게 간다 이런 거군요. 완전 자율주행으로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비행 물체를 만났을 때 이거 우회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아래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지 이제 그 물건을 배송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식이냐? 일단 배송할 곳에 이 드론이 도달을 하게 되면은 수직으로 하강을 해서 아래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적외선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됐다 생각을 하면 거기에다가 약 지상 12피트, 약 15.2m의 높이에서 이 배송 상자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아래에 이제 강아지나 반려동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적외선을 감지해서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하고요. 배송 가능한 물품이 한 수천 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제품군 대비해서는 극히 적다.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하긴 아무래도 15m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기 때문에 배송 가능한 물건이 생각보다 좀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팔고 있는 어마어마한 제품군에 비하면은 너무 작은 비율이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또 핸드릭스 선임 매니저 이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러한 모든 제품이 배송될 때 모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다. 그러니까 수천 개 정도의 물건은 가능하다고 했죠. 그 배송 후에 물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특수 포장을 하고 있다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시도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이게 사실 2013년에 첫 공개가 된 계획입니다. 제프 베이조스 시절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공개된 계획인데 굉장히 기술 개발이 더뎠습니다. 이게 처음 2013년도에 아마 개발됐던 그 드론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임 에어는 2014년 첫 테스트를 했고 2016년 단일 드론 배송 서비스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복되거나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충돌하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었고 배송에 좀 차질을 좀 많이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0년 2년 전이죠. 미 연방항공국에서 그 아마존의 드론 운영을 승인하면서 이제 새로운 전기가 마련이 됐고 올해 말 이렇게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2개 지역이긴 하지만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마존은 또 차기 드론 MK30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MK27-2보다 사이즈가 좀 작고요. 그리고 소음은 25%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랑비에도 운행을 할 수 있다. 아까 요 MK27-2 제품의 경우는 아무래도 좀 맑은 날씨, 좋은 날씨에서만 운행이 가능한데 이 제품은 MK30의 경우는 가랑비에도 가랑비저 같은 약간의 악천후 속에서도 좋지 않은 날씨 속에서도
운행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계속 진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올해 당장 이제 2군데에서 시작한다는 사실 아직 본격적으로 상용화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그 아마존 전체 배송 물량 중에 아주 극히 일부 이제 테스트 단계를 좀 넘어서서 좀 이제 정말 실전에 투입을 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아직 대량 배송하기에는 좀 부족한 수준이지만 향후 기술 개발이 본격화된다면 배송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이게 10년 전에 2013년에 공개됐을 때는 굉장히 물류 배송에 굉장히 혁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9년 이상이 걸렸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것들이 어떤 기술이 얼마나, 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이게 본업이잖아요. 아마존의 본업인데 전자상거래 배송에서 한 단계 좀 진전된 그런 기술이 좀 앞으로 계속해서 더 한 단계 계속 진전이 된다면 아무래도 아마존의 사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도 또 기술 얘기를 이어갈 건데요. 최신 로봇 기술도 좀 선보였습니다. 딜리버링 더 퓨처라는 행사에서인데요. 아마존 로보틱스 이노베이션 허브가 어디에 있냐? 매사추세츠주 웨스트보로라는 곳에 있는 아마존 로보틱스 이노베이션 허브라는 곳에서 로봇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딜리버링 더 퓨처라는 건데, 미래를 배송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배송의 또 미래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행사에서 새로운 로봇 공학 또 운송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서 주목받은 것은 로봇팔 스페로우였습니다. 여기서 좀 공개된 게 지금 로봇팔 스페로우의 이 모습인데, 이 노란 거의 로봇팔 스페로우입니다. 이것도 한번 영상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페로우는 컴퓨터 비전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수백만 개의 물품을 분류해서 상자로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영상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물건을 식별을 하게 되고, 그 식별한 물건들을 이거는 어느 상자에 넣고 하는 것들을 또 이 로봇팔이 움직여서 직접 로봇 표면에 부착된 흡입 컵을 사용을 해서 물체를 단단하게 잡고, 곡선이 얼마만큼 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다 상관없이 잡을 수 있고, 또 다양한 크기의 물건들도 다 집어서 이렇게 상자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스페로라는 로봇이 하는데, 스페로가 참새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뜻을 붙인 건지 모르겠지만 로봇이 물류센터에서 혁신을 좀 가져올 것이다. 사람이 하고 있던 단순한 업무를 얘가 식별을 하는 그런 능력까지 가지고 물건을 분류를 해서 상자에 집어넣기까지 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로봇이라는 거죠. 또 이제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냐, 그런 질문에 아마존은 스페로는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해서 직원들이 다른 일에 더 집중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결국에는 아마존은 풀필먼트 센터를 그동안 계속해서 자동화해왔습니다. 창고에서 품목을 선택을 하고 포장하고 배송을 처리하는 그런 전 과정에서 사람 직원들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낮춰왔는데요. 2024년까지 미국에서 고용할 수 있는 직원이 고갈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고에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매년 처리하는 50억 개 배달 물품 가운데 약 75%가 배달 프로세스에 적어도 한 부분에서는 로봇에 의해서 처리된다고 아마존은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계속 일선 직원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여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계속해서 비용 절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비용 절감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 앞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이런 창고용 로봇을 만들기 위해 10년 전부터 기술 개발에 집중해왔습니다. 10년 전에 키바 시스템즈라는 업체를 7억 7,500만 달러 인수를 했고요. 이것은 사내 로봇 주문 처리 시스템 인큐베이터인 아마존 로보틱스로 발전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또 지난 6월에 사람과 함께 작업하는 최초의 완전 자율 로봇을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창고 기계와 로봇 공학을 개발하는 쿨스터맨스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이 로봇들인데요. 카트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가 직접 이 밑에 있는 이 형광색 이 로봇이 직접 들어서 배송을 이렇게 옮기고 필요한 부분에 옮겨주고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위에서 스페로우가 물건을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이 밑에 이런 상자들을 모아놓은 이 카트를 이런 로봇들이 직접 카트를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필요한 곳까지.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줄어들긴 할 겁니다. 이런 투자와 기술 개발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이런 아마존 핵심 사업, 이 배송 그리고 전자상거래라는 이 아마존 핵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여기서 안전사고를 또 줄이고 또 보다 정확한 배송을 이끌어낸다면 아마존의 물류 부분의 경쟁력은 좀 높아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서기열 특파원이었습니다.